통장에 돈이 1이라는 사람이 2번이라는 계좌로 송금했는데 그 송금을 다시 받을 때 3번이라는 계좌로 송금을 하라고 하면 돈이 세탁되는 거예요. 세탁. 째면은 못 잡습니다. 이번 시간은 오랜만에 인터넷상에서 중고차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들을 추려가지고 설명해 드리려고 지금 녹화를 하고 있어요. 채널 메인에 들어가시면 처음에는 이런 자동차 소개하는 그런 영상들 위주로 있지만 이 중고차 팁과 상담이 있는데 제가 오늘 촬영하는 영상은 이 중고차 상담에 대한 내용들인데요. 중고차 구입하실 계획이 있거나 판매할 계획이 있거나 아니면 자동차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이 영상 밑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그거를 추려가지고 영상으로 촬영해서 설명도 해드릴 겁니다. 궁금하신 점 언제든 댓글 달아주시고 인터넷상 웹상에 궁금한 점들을 올려놓은 거를 예시로 보여드리면서 저의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입니다. 제목이 중고차 구매 고견 부탁드립니다. 인데요. 09년 LX 블랙 프리미엄 14만 가솔린, 엔진 미션 미미 교환, 엔도 운전석 교환, 8대 링크 교환, 광폭 타이어 달고 무사고라는데 가격은 230 정도 하네요. 출퇴근 거리가 하루 15km 출퇴근용 구매하려는데 인터넷 찾다 모닝 수리비가 싸긴 하나 수리해가면서 타다 보면 1년에 200 가까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구매할 때 어떤 걸 고려해야 되고 이 정도 가격이면 5년 정도 탈 수 있을까요? 이런 거는 사실 어떤 관리를 했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는데요. 시세 같은 경우는 적당한 시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모닝에 대한 시세 영상도 찍어놨죠. 제가 여기 위에 올려놓을게요. 그 클릭하시면 그 모닝을 소개하면서 시세에 대해서 말씀드린 영상이 있으니까 그 영상을 보시면 좀 참조가 될 것 같고 뉴모닝 구입하실 때는 제 영상을 계속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크랭크 니네다가 부속이 싼데 그게 이제 밑에 하부에서 봐야 돼요. 하부에서 보면 이제 미션을 내려가지고 작업을 해야 돼요. 작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하체에서 크랭크 리네나 쪽으로 오일을 새는 거는 뉴모닝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있다 그렇게 봐야 돼요. 수리비가 꽤 비쌉니다. 그래서 하부 오일 새는 걸 좀 체크하는 게 좋고요. MDPS나 커플링 핸들 잡소리 나는 거 그거는 워낙들 많이 아시니까 그러니까 유격이 좀 핸들이 있는지 핸들링을 좀 해보시는 게 좋고요. 그거 말고는 사실 큰 건 없습니다. 겉벨트 체크라든지 에어컨 좀 체크해 보시고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크랭크 리네나 쪽이다. 그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가격적인 같은 경우는 230은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1년에 200 가까이 들어간다. 이거는 사실 차를 바꾸든가 아니면 차를 완벽하게 만드는 분들이나 나오는 이런 금액이지 사실 뉴모닝 가지고 1년에 200 가까이 들어간다. 이거는 쉬운 게 아닌 일인데 걱정이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5년 정도라 하면 사실 잘 관리하면서 오일 잘 제때제때 갈아주면서 타시면 충분히 탈 수 있는 차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음 사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목이 중고차 개인거래인데요. 이번에 차를 팔려고 개인간 거래고요. 개인간 거래는 처음에 어떻게 진행하나요? 구매자분은 전라도 쪽이고 전 부산인데 구매자분이 부산을 오신다고 하네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 직거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차 보여주고 차 마음에 든다고 하시면 바로 이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차량 사업소에 가셔가지고 또 이제 구청이라든지 이제 이전할 수 있는 곳에 가셔서 서로 계약서 작성하시고 돈 받고 이전하는 걸로. 돈을 먼저 받고 사는 사람 입장이었다면 제가 반대로 얘기했겠죠. 이전하고 돈을 줘라.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파시는 분이니까 이 돈 주고받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또 살짝 얘기하자면 혹여라도 돈을 입금을 했는데 돈이 만약에 이 차를 1000만 원에 팔기로 했는데 900이 들어왔다. 그래서 돈을 왜 900밖에 안 들어왔냐? 죄송하다 다시 보낼게요 하면서 다른 계좌로 다시 계좌를 송금을 유도해서 천을 맞춰주겠다고 그런 유도를 한다면 반드시 환급을 해주는 경우가 생긴다면 입금된 사람 통장으로 확인을 하고 송금해 주셔야 됩니다. 거기서 차 싶어가지고 이 사람이 알려주는 엉뚱한 계좌를 알려준다면 통장에 돈이 1이라는 사람이 2번이라는 계좌로 송금했는데 그 송금을 다시 받을 때 3번이라는 계좌로 송금을 하라고 하면은 돈이 세탁되는 거예요. 그리고 째면은 못 잡습니다. 나는 돈 받은 거 환불했는데 왜 내가 문제야? 그럴 수도 있지만 돈을 받았을 때 환불을 해줄 경우에 다시 재송금할 경우에는 꼭 받은 사람한테 송금을 해줘야 좀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삼각사기에 비슷한 건데 저희 개인 거래하는 거에 대해서 갑자기 또 딴 데로 새지만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반드시 개인 거래라든지 딜러한테 차를 팔 때 돈이 잘못 송금된다면 반드시 환급해 줄 때 들어왔던 통장으로 그대로 송금해 주셔야지 상한 대로
후보를 다시 해준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본인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개인 간 거래는 간단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등록사무소에서 만나셔서 돈 받고 이전해주고 하기 전에 보험을 선가입해야 되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책임보험이라고 하잖아요. 반드시 보험을 가입을 해야만이 이전하실 때 보험 가입하고 돈 받고 그리고 이전을 해드리는 걸로 그렇게 뭐 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굉장히 간단하고요. 인감서류 준비하시고 신분증 준비하시고 도장 준비하시고 하시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죠. 자, 세 번째 사연입니다. 세 번째 사연은 중고차 이전 등록 시 매매 금액과 취득세 관련 궁금해요. 중고차를 구매했어요. 980에 샀는데 서로 시간이 안 맞아 온라인으로 양도 양수 이전 등록하려고 합니다. 매매 금액이 낮으면 양수인이 취득세를 적게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매매 금액을 500만 원이나 이렇게 적어서 인수받게 된다면 판매자가 얻는 불이익이나 제가 얻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보험 등록 시 차량 가격이 낮게 잡혀서 앞으로 자차 수리비가 낮아진다든지 판매하시는 분이 더 세금을 낸다든지 등등 궁금합니다. 이 중고차를 구입하는데 온라인으로 양도하면서 또 직거래인 것 같은데요. 이제 과세 표준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집 같은 경우에도 매매하다 보면 시가는 10억에 팔리는 집인데 이 나라에 잡혀 있는 거는 뭐 5억이라든지 4억이라든지 3억으로 잡혀 있죠. 그런 것처럼 자동차도 이런 과세 표준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00으로 이렇게 적어서 인수를 받게 된다면 판매자가 얻는 불이익이나 지금 이거는 여기서 걱정하시는 게 이거죠. 이거 보험 등록, 그러니까 보험의 자차와 이 매매 금액과는 별개입니다. 500으로 해서도 보험에서 측정한 게 700이면 700으로만 잡힙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고요. 이 금액이 500으로 낮춰지면 세금을 더 내는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매매업자와 거래할 때는 반드시 실거래가로 이전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뭐 암암리에 다운계약서를 써가지고 이전비를 아끼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뭐 신고가 되지 않으면 서로 뭐 문제는 안 되지만 그래도 나라에서는 실거래로 이전을 해라 그렇게 되어 있는 현재 상태고요. 직거래일 경우에는 이렇게 하셔도 불이익이 있거나 그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또 마지막 사연을 한번 볼게요. 제목이 중고차 구매 시 사이드실 판금 차량 괜찮나요? 중고차 보다가 마음에 드는 괜찮은 차량 가격을 보니 사이드실 판금이고 단순 수리라고 되어 있는데 사이드실이 옆쪽 앞바퀴 사이를 이어주는 차체 프레임 같은 거라고요. 이걸 문짝처럼 단순 수리라고 볼 수 있나요? 문짝을 떼어내서 교체하는 건 불가능한 부분 같은데 사이드실 판금이면 찌그러진 걸 폈다는 건가요? 아니면 잘라서 용접한 걸까요? 사이드실 교체라고 되어 있는 건 잘라서 용접한 건가요? 사이드실 판금 괜찮을까요? 추가로 보다 보니 사이드실 교체 차량도 보이네요. 왼쪽 문짝 2개랑 펜다 사이드실까지 교체인데 이건 큰 사고다. 자, 일단 사이드실이 어딘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제 차인데요. 무사고차입니다. 사고차입니다. 사이드실이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여기 쭉 이어져 있죠. 반대편도 보시면 쭉 이어져 있습니다. 이게 사이드실인데 차체와 붙어 있어요. 사실 근데 뭐 뼈대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위예요. 근데 여기 판금을 했다. 그럼 찌그러진 걸 펴냈다는 거겠죠. 여기 부분이 언덕이라든지 이제 코너 틀면서 인도 같은데 스쳐가지고 부딪혀가지고 여기 사이드실만 교환한 차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특히 낮은 차들 그런 차들이 굉장히 많고 경차도 은근히 많아요. 그래서 이쪽 부분이 찌그러진 상태에서 구입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수리 안 한 상태에서. 그래서 중고차 구입하실 때 요 면도 꼭 보여주셔야 되고 제 영상을 계속 보셨다면 제가 차량 소개할 때마다 꼭 이 밑에 부를 보여드리죠. 여기를 많이 놓치시거든요. 그래서 이쪽도 체크를 하시는 게 좋고요. 사이드실 교환이나 판금은 사실 저는 큰 사고라고 보진 않습니다. 중고차가 뭐 당연히 무사고가 좋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뭐 문짝 뭐 수리한 거나 뭐 별반 차이가 안 나다. 오히려 문짝 사고보다 얘가 여기 사고 난 게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차체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고 유로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글 보시면 문짝 2개, 왼쪽 문짝 2개랑 휀다, 사이드식까지 교체. 이거는 큰 사고는 안 차겠죠? 운전석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요 휀다와 문 2개와 사이드시라면 옆방 제대로 먹은 거죠. 이 필러 부분은 먹진 않았나 보네요. 이 비필러까지 만약에 먹었다면 정말 세게 때려받은 건데요. 이 휀다 문짝 2개와 이 사이드실 교환이 작은 사고는 아니라고 봅니다. 작은 사고가 나서 공업사에서 이 사이드실까지 건드리면서 수리를 했을 수도 있어요. 별 사고도 아닌데 정말 판금 도장만 해도 되는 사고인데 그럴 수도 있지만 사이드실만 수리한 거와 이 문과 같이 수리한 거랑은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큰 사고 맞다고 전 말씀드리고 싶고요. 결론적으로 이 사이드실만 교환하거나 판금을 했다면 문짝 교환보다는 차라리 이게 낫다라고 저는 고객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이 끝나고 나면 이제 상담이라는 내용의 여기 영상이 올라갈 건데요. 시간이 되실 때 중고차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생긴다면 이렇게 제목을 보시고서 관심 있는 내용이 있다면 클릭을 해서 한번 봐보세요. 재미는 없어요. 재미도 없는데 분명히 제 영상을 본다면 도움이 될 내용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제 영상을 보시면서 이 중고차에 대해서 궁금한 게 생겼을 때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전화를 하거나 문자, 카톡 주시기 좀 힘드신 상황이면 편하게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참고해가지고 영상을 만들어서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뭐 제 영상에 이렇게 질문하신 내용을 가지고 제가 영상 촬영해서 이렇게 글을 남긴 것도 있거든요. 뭐 편하게 댓글을 달아주시면 시간 내가지고 영상 촬영해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양병준이었고요. 좋은 내용이 있다면 영상 촬영해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